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4월 달에 더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수원 망포 지역에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된 더 이음 사랑의 교회 담임을 맡은 강태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규성 목사고요. 예수 비봉교회라고 해서 비봉면의 작은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접어들었고요. 저희는 특별히 김마태 목사님과 함께 팀 개척으로 같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예수향남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마태입니다. 예수향남교회에서 분립개척을 6개월 전에 받아서 이제 공동 목회로 이제 같이 시작한 예수 비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선구자적으로 가서 지역에 가서 직접 빈자를 만나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개척의 이제 방법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새롭게 낳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성경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제 가정의 교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제 루드야가 이제 회심하면서 믿게 되고 그 가정이 다 믿게 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나서 다시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에는 이 뭐 빌립보든 고린도든 모든 교회는 새로운 회중들, 가정의 교회들이 또 새로운 가정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교회가 증식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성경적으로 자연스러운 교회의 어떤 개척의 형태,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교회가 더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한 10년도 정도에 처음 들어봤던 단어인 것 같고요. 실제로 분립개척이 가능한 교회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그 시기부터 좀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예수향남교회를 통해서 2015년도에 예수향남교회를 섬기면서 분립개척에 대한 비전을 목사님이 표방하셨고, 앞선 선배 목사님들도 몇 분도 분립개척을 하셨고, 저희 역시도 이제 그 정신 안에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제가 예수향남교회와 또 그 이전 교회에서 쭉 사역해 오면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참 다양할 거고, 그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히 저희가 예수 비봉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좀 묵상을 오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태생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면 분열적이고, 그리고 저희식으로 표현하면 분립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혹독한 핍박 속에서 장소와 또 어떤 관계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 관계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 자체가 태생적으로 분립적이었다, 또 내지는 분열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그 안에서 내어주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신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에 비신자를 품어야 되는 공동체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리심으로 그 안에 또 다른 비신자와 이방인들을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기에, 저는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넘어서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냥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부모가 되면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참 신기하게 부모의 DNA를 닮아가는 것, 그러면서 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는 것,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또 부모가 되면 또다시
자기의 또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을 좀 분립개척과 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립개척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산모의 고통도 따라오는 것 같고 또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또 생명체가 나오는 것처럼 분립개척 또한 그런 것 같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도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파송을 받아서 나오셨는데 또 그 안에서 또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그 안에서 또 다시 새로운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규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특별해야 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분립 개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분립 개척이라고 할 때 좀 몇 가지 저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제 교회는 개척을 할 때 재정 지원만 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뭐 그냥 생활비 보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함께 섬기며 그 지역을 이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함께 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이제 있을 때 이제 분립 개척이라는 표현을 쓰고 개척이기 때문에 지교회랑은 이제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지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닌 거지만 분립 개척은 모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목회적인 어떤 가치와 비전은 함께 공유하지만 그러나 단독의 하나의 이제 자체적인 교회로서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거고 그 성도와 함께 어떤 모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독립적인 교회가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총 부교육자 기간은 이제 2004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럼 대략 한 18년, 19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립개척 준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2010년도 정도에 깊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 기존의 도시 교회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좀 전나름의 역사적 탐구를 좀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의 책을 독서하고 또 교회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개척에 대한 방향성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정했어요. 첫 번째가 분립개척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팀 개척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농 경계형 지역에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결론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분립개척이 건강한 교회를 낳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신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분립개척이 되려면 교회 목사의 목회관과 교회관이 정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짐으로 그 안에서 생겨지는 영적인 활력 그것이 꽤 크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낳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왜 팀 개척이냐면 오늘날 저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밖 교회 안의 사람들의 그 논리와 사고 체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규모의 목회, 규모의 경제 아니면 좀 비즈니스 모델의 리더십 이런 것들과 많이 이렇게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바라볼 때에도 교회 밖에서 쓰는 경영 논리나 비즈니스 논리로 리더십을 이해하고 또 당회를 일종의 이사진으로 이해하는 방식의 사고 체계가 많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리더십의 형성은 없거든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이해할 때에 충돌은 전혀 없지만 반대로 교회가 설득력 있는 리더십과 또 공동체로 보여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나중에 목회하게 될 주축 멤버십들은 30대, 40대의 젊은 세대일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인 리더십은 더 이상 통용되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투명해야 되고 또 재정이나 또 인사권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그걸 한마디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는 팀 개척이다. 그리고 공동의 리더십 안에서 또한 투명한 합의 체제를 만드는 게 교회가 갖는 건강한 수평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메시지겠다 싶어서 팀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14년도에 그게 리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양학교로 왔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처럼 교역자 셀 나눔 때 정가시 목사님께서 같이 팀으로 나가보면 어떻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때마침 마태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구성이 제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형성하고 싶었던 교회 안의 공동체와 매우 유사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딱 종합을 했을 때 마태 목사님께 제가 난 팀 개척 좋다. 같이 하자. 이제 그런 제안을 저도 먼저 적극적으로 했고 기도해 보시고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키워드는 도농 경계형 지역에 대한 개척이었어요. 그거는 지금의 기존 사람들의 생활 동선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은 아파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의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서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주성은 외곽 지역인데 그들의 이동성은 서울 도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습성이 평일의 정주성과 이주성 그리고 주말과 주일날의 정주성과 이주성의 운동성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결국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주하고 있는 동안은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없거든요. 정주하는 시간에 모여야 돼요. 주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죠.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에 자신의 거주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자신의 거주지를 둘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달리 말하면 지금은 신도시 중심의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정주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수도권과 신도시들도 이미 1기, 2기, 3기까지 해서 새로운 형성들이 계속 변화들이 생기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교회가 형성돼야 되는 곳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 지대에서 신도시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금요일 중심으로 금토 주일날 그들이 정주하는 곳에서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심성, 어떻게 보면 또 신앙적인 어떤 공동체가 그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귀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경험한 후에 그 힘을 가지고 주중에는 자신의 직장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주말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립개척, 그다음에 팀 개척, 그다음에 도농 경계형 지역에서의 개척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였고 그걸 아주 감사하게도 예수양학교에서 또 마태 목사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과 사실 예수양학교에 입사 동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한 목사님은 전임으로 먼저 들어오셨고요. 저는 중등부 파트로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등부 파트를 끝나고 이제 예수양학교에 전임이 된 지 5년. 그러니까 예수양학교에는 5년을 사역을 해야지 그 안에서 약간 점검이 돼서 교회 개척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점검을 하시고 이제 그 개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한 목사님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 순서는 한 목사님이 사실 작년 12월이 이제 순서셨고 또 다른 분이 올해 이제 중순이 있으셨고 이제 저는 올해 말이 이게 순서였어요. 왜냐면 그 세 명이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왔었고 또 코로나를 물림으로써 한규서 목사님이 2년이 늦어지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2년 사이에
세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전부터 좀 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분립개척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분립개척보다 그냥 작은 그냥 공동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것을 벌써 2년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작년 이제 5월달에 한규서 목사님께서 이제 분립개척 이제 작년 12월에 하시는 것을 이제 당회에서 다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교육자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양락교에서는 교육자들이 주일 오후에 모여서 교육자 나눔을 하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사역에 대해서는 말하진 않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어땠는지 힘들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푸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네, 한 목사님과 아니 뭐 그거는 뭐 한 목사님과 함께 나가는 건 어떻겠니? 라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한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해보셨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3주 정도 한번 어떻겠니라고 계속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나가보는 것도 같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자기도 계속 기도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번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저는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두 사람이 기성 교회가 있다면 그 안에서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래서 시작된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수지사랑회 당시에 수지사랑회 교회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처음 수지사랑회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년 동안 이제 수지사랑회 교회에서 더사랑회 교회로 광교로 이사 오면서 있을 때까지 15년 동안 이제 그 더사랑회 교회를 계속 섬겼어요. 그래서 좀 좋았던 거는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 장년 뭐 이런 사역들, 그다음에 교회에서 맡겨지는 또 모든 사역들을 좀 감당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신앙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 또 이인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목회 철학이나 한창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이제 4월에 파송을 받았고,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 망포 지역으로 온 거는 6월 달에 이제 오게 돼서 1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됐고요. 분립 개척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개척에 그렇게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개척을 막 꿈꾸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인호 목사님께서 큰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게 저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첫 번째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CTC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CTC 훈련을 받고 세미나를 듣고 하면서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이제 더사랑의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의 방침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본격적인 준비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도 모임 하면서 했는데, 제가 원래는 1년이 연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당회에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1년이 연기가 됐고, 근데 1년이 연기가 됐는데 보통은 저희가 다 1월에 딱 시작을 하거든요. 송구영 신 예배 때 파송을 받고 1월 달에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또 다시 이제 코로나가 막 심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1월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 추이를 보자라고 하다가 이제 4월에 파송을 받게 되었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이야기 늘 이렇게 우리 교회는 나갈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뼈 묻지 말고 나갈 생각해라. 어느 목사님한테 나갈 건지 정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훈련돼서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부담이 이제 있으시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랑 같이 이제 해주신 분들도 예를 들면 1, 2, 3호 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자기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들려서 자기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모교회 준비가 그쵸 분립개척은 사실은 모교회 마인드 그다음에 장로님 목사님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장로님도 교회 재정이 나가잖아요. 교회 재정이 나가고 뭐 분립개척한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세 분이 나가는 거를 제가 목도했잖아요. 교회에 충성되고 이인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다 나갈 결심을 하시니까 이게 뭐 10명이 나갔네, 20명이 나갔네, 50명이 나갔네 이게 그 숫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분립개척 나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선임 목사로서 이 다음에 부장 누구 세워야 되나 이런 중직자들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교에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그 분위기는 분립개척에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립하는 과정들은 이제 10월 달부터 제가 이제 4월에 나왔는데 10월 달부터 분립개척 기도회를 하게 됐고요. 그때가 되면 교회 주보에 이제 광고가 나가고 이인호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 때마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분립개척 하니까 그 지역 어느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한 번씩 가봐라 라고 하면 저희가 개척 설명회를 한번 하고 또 이제 계속 기도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때는 이제 누가 갈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한 주에 한 분씩 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가겠노라고 이제 한 분씩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씩 모여지면서 개척 멤버가 꾸려지기 시작했고 그런 멤버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는 그 CTC 훈련 받으면서 팀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를 했기 때문에 센터 처치의 이제 복음 파트 부분을 같이 북쉐어링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 방향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목회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조금씩 세워 나가고 제일 처음부터는 일단 재정 제가 돈을 만질 수는 없으니까 재정을 할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해야 할 때 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분들 이러면서 한 분 한 분씩 세워가면서 모임이 구성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척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었어요. 저는 지역을 이제 사실 선정하는 게 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번째다 보니까 일단 형님들 안 간 데를 찾아서 용인 가셨고 동탄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 가셨으니까 그러면 수원 지역을 찾게 됐는데 제가 수원 지역이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들어갈 뭐 임대료나 이런 여러 부분들 때문에 그냥 수원을 그냥 다 돌았습니다. 그냥 다 돌고 한 40군데 넘게 가서 보고 이렇게 가격도 해보고 부동산 찾아다녀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제 지금 자리에 원래 기도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일단은 그래도 들어갈 때 인구가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일단 성도들을 통해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이 좀 다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저희가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좀 연령대가 젊고 아이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망포 지역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10주 동안 한 가정씩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10가정이 그래서 24명이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 4월 달에 파송을 받을 때
14명의 사람들이 10가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오시게 됐고 자녀들이랑 이제 포함해서 그렇게 어른들 청장년 해서 이렇게 그렇게 파송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교인들의 합의 부분은 이미 저희가 4차, 5차 분립개척이다 보니까 충분히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당회 차원에서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분립개척을 하느냐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이슈죠. 그리고 실제로 앞서서 마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분립개척이 가능한 대상자 그룹 3분의 목사님이 거의 비슷한 사역 연수를 채웠었기 때문에 그 순서나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해서 당회 차원에서의 고민이 더 컸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 청빙 부분도 저희가 이제 분립개척 파송식을 할 즈음에 분립개척 파송식 안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분립개척 해 나가는 담당 목사들을 그 지역의 그 멤버들 안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같이 청빙 내지는 초빙을 하는 걸 겸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의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담임 목사 리더십으로 어떻게 보면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송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파송식 이후에 이제 개척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주 정도, 11주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 11주 동안의 일종의 설명회처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매주마다 저랑 마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 속에서 저희가 찾은 첫 번째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저희의 전체 목회 철학을 정리하는 단어를 좀 준비해서 그걸 필두로 해서 이제 계속 개척 기도를 해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개척 기도회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예수양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 지도로 반경 원형으로 해서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크게는 한 5개 도시 정도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가장 가까이에는 지금 이 땅, 이 비봉을 포함해서 저쪽 평택이나 천안이나 뭐 이런 지역까지 좀 광범위하게 쭉 알아보면서 크게 이제 3군데로 좀 정해졌어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오산의 원동이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에 평택의 고덕이라고 하는 지역,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화성 비봉 이게 3군데가 선정이 되고 이제 그 3군데 지역을 딱 리스트를 해놓고 이제 그 지역마다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를 이제 네이버로 딱 찍어봤을 때 일단 오산 원동은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한 20여 개 정도가 거의 같은 원동이라는 한 지역 안에 있더라고요. 또 지역적으로 거기가 저쪽 LG 산업단지랑 매우 가까워서 평택이랑 오산의 접근성에서 딱 경계 도시였어요. 오산 원동이. 그래서 그쪽엔 교회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왠지 너무나 많은 그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는 저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산 원동을 좀 제외를 했고 그리고 평택 고덕은 현실적으로는 월세가 너무 비쌌고 말이 안 될 정도로 비싸서 거기는 또 그렇게 제외를 하고 났더니 요 화성 비봉이 남았죠. 그리고 화성 비봉을 이제 마태 목사님하고 탐방을 하면서 여기는 아직은 정말 아직 도시가 형성이 좀 미약해요. 전체 인구가 한 6,900명, 7,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심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역 선정을 했고요. 교회 분립 과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 무렵에 8월 맞죠? 8월에 분립 개척 선포식을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개척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한 10여 주 정도를 기도회를 하고 나서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7일 날 저희가 최종적으로 교회 파송을 하고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요 비봉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개척 나올 때는 13가정 해서 39명이었나요? 네, 아이 포함 39명이요. 한 가지만 더 그냥 애대하고 그냥 덧붙이고 싶은 게 분립개척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 교회의 준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예수향락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분립개척을 해왔고 또 근데 분립개척을 하기 전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분립개척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 비전이 분립개척이라고 아예 새 가족이 오시면 새 가족 교육 마지막 그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육하는 시간에 그거를 거의 한 40분 정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결국은 깨어짐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분립개척에 대한 DNA에 대해서 계속 그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는 진짜 새 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 오신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분립개척 따라 나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참 그 모교회 안에 그쪽 교회 모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분립개척하는 게 교회 상처받아서 그냥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갈 데는 없고 그럼 분립개척해 그게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그 신앙적으로 본인의 또 다른 또 하나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서 그 모교회 안에서 그런 DNA가 심겨져 있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저희도 사실 가능한 거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분립개척이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같이 따라 나오시고 다시 힘을 쏟아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참 그 준비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으시고 개척을 하신 거거든요. 오카는 목사님 시대의 이노 목사님까지 사실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회적 소명과 사명 안에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러면서 목회자의 수도, 신학생 수도 많아졌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신도의 수준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교역자들이 목회자가 갖는 열정이나 어떤 준비들이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가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역으로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이인호 목사님이 이제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고 저에게 분립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교역자를 다시 깨우고 훈련시켜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들을 좋은 목자로 키워서 그들이 성도들을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복음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로 세우는 게 기존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립개척을 할 때 제가 이제 15년을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으면서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일단은 목사님 목회를 보는 것, 이제 같이 사역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공부가 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척을 나가는 목사에게는 이인호 목사님이 강력한 피드백을 주세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좋겠고 이런. 나중에 임박해서는 격려를 해주시지만 너무 잘했다, 너무 은혜 갔는데 하지만 그 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강 목사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묵상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예화를 찾는 연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맡겨주셔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분, 다양한 사역들을 맡아서 경험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목회에 대한 준비들을 시키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좀 준비돼야 될 부분은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갖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목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검증된 설교자의 설교를 매주 들으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부목사로 이제 훈련도 받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매주
먹여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열려 있으시고 또 잘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탁월하고 좋은 설교를 얘기한다기보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담고 잘 준비되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부목사 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인호 목사님이 저희 때 계속 얘기해 주신 게, 성경 연구를 계속 해놔라. 개척을 하면 준비할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쌓아두면 언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 그것을 계속 쌓아놔라.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제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분립개척이라고 했을 때 단지 돈을 주고 성도를 줘서 그냥 교회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목회 철학과 DNA가 같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DNA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 모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회 철학을 나의 것으로 잘 소화하고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준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분립개척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결국에는 이인호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 그것들을 함께 이제 복음에 대한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그 사역자가 나가서 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애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과 또 사람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해서 교회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예를 들어 지금도 1, 2, 3호 이제 나가신 선배 목사님들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순장반 모임 때 이인호 목사님이 또 다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고, 또 만났을 때 조언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목회자를 잘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 해주신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양남교회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결국에 소위 이제 개척 DNA라고 부르는 지점을 이제 점검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가시 목사님 본인의 개인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나 또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물어서 이분이 어떠한지, 개척이 타당할런지, 이런 식의 피드백들을 아주 알게 노골적으로 물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한두 분에게 물으실 때도 있고, 이런 피드백의 과정을 가시는 것 같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정가시 목사님께 받은 피드백은, 한 목사는 개척도 가능하겠고 청빙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안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복잡한 느낌이 찾아오긴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정 목사님의 제안을 이제 순종적으로 받아서 제가 잠깐 동안 개척의 과정을 멈추고 청빙을 준비하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6개월의 시간이 저란 사람을 바꾸는 가장 큰 계기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하게 저를 객관화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청빙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나는 개척을 하고 싶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선명하게 느낀 것 같아요. 예수양남 교회는 단지 딱 5년의 계약 기간이 찼다고 해서 바로 분립개척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의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이 5년 또는 5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은 그가 정말 개척에 대한 DNA가 있는가, 그리고 개척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 이 부분을 매우 치열하게 질문하는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하고 싶어하는 교회와 정반대로 고민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이 저한테 가장 컸고, 그걸로 씨름하던 작년 기간이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해서 분립개척을 준비하시는 혹여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논리적인 준비는 충분히 하시되,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좀 충분히 하신 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분립개척이 아닌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 후에 개척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셋이 사실 속해져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운동이라 그러나요? 네, 복음과 도시. 네, 그 통해서 개척학교 1기, 저는 이제 2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이 또 점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결국은 그 안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설교 코칭도 저희도 받고 있고 또한 개척을 위한 사실 그런 로드맵 같은 것도 또 그 안에서 나눔으로써 그 멘토 목사님께 또 크리틱을 듣기도 하고 또 주위 개척하신 목사님들에게 또 이야기도 듣기도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데 결국은 다 종합해 보면 뭐 너무 뻔한 답이 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네,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또 개인으로서 노력을 하느냐, 그런 것을 많이 좀 다루는 것 같아요. 많이 보는 것이 싫은 것 같아요.